경야는 김정은 동식께서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7년 12월 5일 새로 건설된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 공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현지 지도 기념일을 맞이한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시려 공장 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우리나라 감자 가공 공업의 모체기지로 훌륭히 일도 세워주신 위대한 오버이의 불멸의 헌신과 로고를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공장이 1도 때로부터 2년도 안 된 기간에 무려 4차례나 공장을 현지도 하셨습니다. 2017년 12월 5일 새로 건설된 우리 공장을 처음으로 찾아주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이 정말 멋있다고 량강도에 이렇게 멋진 공장이 생긴 것이 기쁘다고 못내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 공장은 당에서 직접 발기하고 품들여 건설한 공장인 것만큼 설비를 차려놓고 여러 가지 감자 가공품까지 생산하게 되면 공장은 인민들에게 실지 덕을 주는 공장으로 될 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야는 청비서 동식께서는 감자 가공품의 가지수를 부단히 늘릴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삼지연시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일도 세운 감자가루 생산 공장을 돌아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감자 가공품을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이 안겨주시려 마음 쓰신 위대한 장군님께 이런 현대적인 감자가루 생산 공장을 보여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자 가공 공업의 맏아들 공장으로 일도 세워주시고 공장의 생산 종상화를 위해서 크나큰 운종을 베풀어 주신 경야는 청비서 동식께서는 연간 수천 톤 능력의 감자 가공 식품들을 전문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공정을 꾸리실 결심을 안으시고 다음 해인 2018년 7월 또다시 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감자 가공 공업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 공장의 생산 종상화를 위해서 몸소 삼지연시의 감자 농사 종용까지도 구체적으로 여의하시고 감자 수송에 필요한 윤전기재 문제들도 풀어주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헌신과 로고를 떠나 공장의 발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 누구나가 얘기했습니다. 2018년 10월 28일 우리 공장을 세 번째로 찾아주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자신께서는 오늘 감자산을 쌓아놓은 것을 보러 왔다고 하시면서 감자저장고에 들어서셨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감자무지들이 정말 멋있다고 이런 것을 보고 감자산이라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날 허물없이 감자무지에도 앉으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평양에서 여기까지 기차를 타고 온 보람이 있다고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 함께 기념사진을 찍자고 이렇게 감자무지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은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 4월 네 번째로 공장을 또다시 찾아주신 경야는 청비서 동식께서는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 공장은 당에서 마음먹고 많은 품을 들여 건설한 공장인 것만큼 공장을 잘 운영해서 국내 인민들은 물론 온 나라 인민들이 덕을 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관리 운영 개선을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오버이의 숭고한 위민 헌신을 가슴에 깊이 새긴 이곳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지금 감자 조장을 기술적 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하면서 더 많은 감자가루와 감자식품을 생산해서 인민들에게 보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백옥 같은 충성심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적극 따라 배워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가려는 계승자들의 대우가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에 끝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기업을 대로리어 끝까지 완성해 나갈 절석의 의지를 백배하며 전국의 증맹일꾼들과 증맹원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길에 올랐습니다. 출발 모임이 버천보 전투승리 기념탑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 발언자와 토론자들은 답사 행군을 통해서 모든 증맹일꾼들과 증맹원들이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백두의 혁명 전통을 굳건히 옹호 고수하며
오직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영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의 혁명적 신념을 뚜렷이 과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보천보 전투 승리 기념탑을 돌아보고 답사 행군길에 올랐습니다. 대호 앞에 공화국길을 휘날리며 영기백배 행군길을 다구쳐 답사 행군 대원들은 보천보 혁명 전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답사 행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영알무쌍한 전략 전술과 무비의 담력으로 보천보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데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보천보 전투 지휘처와 경찰관 주재소, 면사무소를 비롯한 혁명 전적지의 여러 곳을 깊은 감명 속에 돌아봤습니다. 우리 보천보는 하늘나라의 첫 동네에 있는 군사요새지라고 해서 부르게 된 지명인데 해발 높이는 870m입니다. 그날 수련님께서는 우리 보천보 시력의 지형상 전술적 특성을 타상하시어 먼저 두 개의 차단조들이 자기 위치를 차지하게 하신 다음 바로 여기 지휘차로 나오셨습니다. 일제기 경찰관 되셨습니다. 이 건물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만국의 비운이 드리웠던 그 시기 원수의 아성에 타올랐던 불길을 그려보며 답사행군 대원들은 조선 민족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날강도 일제놈들과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보천보 전투의 역사적 우위에 대해서 다시금 가슴 깊이 새겨놨습니다. 답사행군 대원들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성취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과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깊이 체득하면서 백두의 행군길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백두의 전구들을 편답한 전국혁명사적부문 일꾼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 교리 모임이 삼지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 앞 교향마당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온 나라의 혁명전통 교양에 된바람을 일으켜 나가는 데서 혁명전통의 제일 체연자, 힘있는 선전자, 교양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갈 결의들을 피력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백두의 혁명전통을 영원히 옹호 고수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혁명사적 사업의 직접적 담당자라는 영예와 긍지를 안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도잘꾸리며 혁명사적물 보존관리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안아올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올해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지금 각지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굳건히 이어가기 위한 교양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란봉구역 청년동맹위원회에서 전승혁명 사족지를 비롯한 승리전통 교양 고점들에 대한 참관과 전쟁 노병과의 상봉 모임을 정상적으로 조직해서 학생들 속에 조국수호 정신을 깊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전승혁명 사족지에서 학생들은 가열초절한 조국해방 전쟁의 나날 전당, 전민, 전군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기적적 승리를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 업적과 당과 수령의 둘이에 굳게 뭉쳐 영영하게 싸운 우리 인민과 군대의 불굴의 투쟁 정신을 가슴 깊이 체득했습니다. 이기병 성룡은 17살에 인민군대에 입대했는데 18살 나던 해인 1951년 2월 21일 무명고대 선투에 참가해서 적 41놈을 살상 포로하고 사족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학생들은 우리 조국이 어떻게 지켜지고 어떤 피 어린 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전승이 이룩되었는가를 절감했습니다. 참관에 이어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군이 제6보병사단에서 포병중대장으로 싸운 전쟁노병 최윤국 동지와의 상봉 모임이 있었습니다. 상봉 모임을 통해서 학생들은 조국보위에 최대의 애국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놨습니다. 앞날에 조국은 동무들에게 달려있어.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쌓은 그 정신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우리 나라를 부흥 발전하는 조국으로 강화 발전시킵니다. 학생들은 전승세대의 당부를 새겨나면서 전원 높고 성스러운 우리의 국기를 대로리오 끝까지 지켜갈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에 끝없이 충실하자. 당의 사상관 절전 당정체 공의절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서집에 관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받아하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새로운 승리에 대한 신심과 용기를 백비하며 올해를 더욱 빛나게 장식하기 위한 도전에 총분기에 나섰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서집에 관한 서적에 좀 보니까 지금의말로 우리 일꾼들이 올해 제시된 당결종을 무조건 집행하는 측에서 보다 책임적이고 헌신적이며 당 결정을 한 채 투팀도 없이 정말 착실하고 완벽하게 집행해 나가는 데서 우리 당원들이 대중의 선봉에 서야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인민경제계획 오늘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데 달렸습니다. 오기는 계획 수행에 명백한 실천적 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진군기세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속에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에서 11월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자립경제의 1211거지를 지켜선 강철전사들이 아변강제 생산계획을 완수했습니다.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서는 자체의 과학기술력을 증대시키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놓어 산소열법 용광로들의 정상가동과 원료 소비량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는 여러 가지 새 기술을 창년 도입해서 주체철 생산을 장성시켰습니다. 모든 설비들이 가동률을 높이는 데 선차적인 힘을 놓고 있습니다. 특히 VL교통이 정상 운전을 위해서 정강건조로 정비를 강화하고 또 우리식이 새로운 정령 방법을 도입해서 철강자의 생산 천리마지강연합기업소에서도 륜속 장리법과 산소 취입에 의한 고온산화법으로 차지당 쇠물량을 늘리고 자동 존해 장치를 설치한 것을 비롯해서 아변 실수율을 제고하는 데서 진전을 일으켰습니다. 화학공업 부문에서도 새시대 전리마 정신으로 생산적 악량을 일으켜 질소비료 생산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11월은 올해 이거 마지막 분기 두 번째 달로서 이거 11월 인민경제계획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올해 그 화학공업 앞에 나선 투쟁 목표 점령의 성과 여부가 달려있는 매우 중요한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송에서는 생산 및 정비보강 추진서를 산하 공장 기업소들에 내려보내요. 현지 일꾼들과 합심해서 물류자재 수송 문제라든가 설비 정상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남웅 청년화학연합기업소와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는 설비들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적인 수많은 창의 고안, 기술력 신안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계획 수행에 믿음직한 담보를 구축했으며 원가를 줄이고 발생로들의 운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면서 비료산을 높이 쌓았습니다. 전력공업 부문에서 발전 설비들과 성배전 계통의 관리를 과학화하고 기술 개조 사업을 다그치면서 인민경제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서는 해당 단위와 힘을 합치어 압축기들의 입출구 압력 조정 중압도를 1.5배로 높여 전력 생산을 늘리는 데 이바지했으며 흉양화력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 총천강화력발전소에서도 설비들을 갱신하면서 전기 생산량을 증가시켜 많은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계절 조건에 따르는 물량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수위, 고효율 운전을 책임적으로 하고 있는 수풍발전소와 강계청년발전소를 비롯한 수륙발전 단위들에서도 전력 생산을 활성화했습니다. 석탄 공업성적인 11월 생산 계획이 완수됐습니다.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를 비롯한 각지 탄전들에서
연속 천공, 연속 발파를 들이대서 11월 한 달 동안에만도 성적으로 수많은 예비 탄밭이 마련됐습니다. 사회주의 애국탄 증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가운데 구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근 2만 톤의 석탄을 더 캐냈습니다. 이 밖에도 기계, 곤제, 철도 운수를 비롯한 여러 부문과 단위들에서도 11월 인민경제계획 수행에서 뚜렷한 성과를 안아왔습니다. 당중앙전원회의들의 결정을 완벽하게 관철해서 어기는 계획 수행에 명백한 실천적 담보를 구축할 확고한 자신심에 넘쳐있는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애국적 열의에 의해서 어리의 승리적 결석을 위한 진군 기세는 더욱 거저되고 있습니다. 당과 국가의 극진한 환대와 세심한 보살핌 속에 행복한 평양 체류의 나날을 이어가고 있는 수재민들이 평양 대국장에서 사회안전성 군악단, 여성지주악단, 예술선전대회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수련자들은 위민 혼신의 료정을 쉼없이 이어가시며 이 땅 위에 인민대중 제일주의의 성스러운 역사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온나라 전체 인민들의 담없는 고마움과 경모심을 종목들에 담았습니다. 수해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이 평양에 올라와 생활하며 배우도록 중대 조치를 취해주시고 평양 체류에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친어버이의 손길로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천만 노고를 전하는 실화 이야기는 장래를 뜨거운 격정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출연자들은 정에 꿀리어 스스럼없이 아버지라 부르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품은 우리 모두가 안겨 살 사랑의 집이라고 격조 높이 구가했습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의 무궁번영을 위한 길에 모든 것을 다 바쳐갈 애국의 한마음을 진실하게 형상한 종목들로 공연 분위기는 고조됐습니다. 공연을 관람하면서 수재민들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어머니 당의 따사로운 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고마운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서 전면적 국가 부흥에 참답게 이바지할 결의를 받아들였습니다. 타이의 남부 지역에서 최근 수십 년 내 최악의 콧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콧물로 53만 여 세대가 피해를 입고 수천 명이臨時 피난처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클라주의 한 지역에는 50년 만에 처음 보는 콧물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여러 지역에 폭우가 내려 큰 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기관이 전하되 의하면 9개 주에서 근 13만 9천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최근考古학자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2억만 년 전에 존재한 공룡들의 생존 방식에 대한 새로운 연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학자들은 화석화된 공룡의 배설물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중생대의 파충류를 대표하는 공룡의 모기 사슬을 재현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공룡들이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과 적응 환경에 따라 공룡의 모기감도 변화됐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 자료는 공룡의 진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해답을 줘 지구의 발전 역사를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4일 민주공고의 보건당국이 전한 데 의하면 서남부에 위치한 쿠안고주에서 원인 모를 질병이 전파돼서 적어도 79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보건당국은 이 질병을 확진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현지로 파견했다고 하면서 주민들에게 집체 모임을 피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 질병에 걸리면 열나기와 머리 아픔, 호흡곤란, 피로감과 같은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대장균에 의한 장내성 질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보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대장균은 동물의 배설물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으로 재배한 남새에서 대장균이 많이 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대장균을 섭취하면 위경련과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출혈과 개우기 증상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늙은이, 당뇨병 환자들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 전문가들은 남새를 될수록 익혀 먹으며 생남새를 섭취하는 경우 철저한 소독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모든 사형 공정의 자동화가 실현된 염소 목장입니다. 이 목장에서는 여러 가지 최신 설비들을 이용해서 수천 마리의 염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목장에서는 염소 사양 관리에 필요한 짚을 운반하거나 뿌려주는 작업을 기계로 진행해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모기 공급기를 이용해서 일정한 시간에 염소의 생육 상태에 알맞는 배합 비율로 모기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젖짜기 작업에서도 자동화를 실현했습니다. 이 젖짜는 기계에는 500여 개의 착유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젖짜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설계됐다고 합니다. 젖짜는 작업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살균제를 뿌려주어서 소독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젖짜는 기계로는 1시간에 1000여 마리의 염소젖을 짤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가을철 기상 상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올해 가을철인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의 기상 상태를 평년과 대비해보면 기온은 아주 높았고 강수량은 약간 많았으며 해비침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우선 기온 상태를 보면 이 기간 전국 평균 기온은 12.7도로서 평년과 지난해보다 높았는데 가을철의 전국 평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이 가장 높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의 전국 평균 강수량은 199.5mm로서 평년보다는 약간 많았지만 지난해에 비해보면 117.8%로 많았습니다. 또한 이 기간 저기압 또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해서 자주 흐리고 비가 온 것과 관련해서 평균 해비침률은 평년과 지난해보다 매우 낮았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순과 하순에 찬 대륙 고기압과 저기압골의 영향을 옷바꿔서 받아서 날씨 변화가 비교적 심할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오늘 지형의 영향으로 해서 강릉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고 삼지연에서는 약간의 눈이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였습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개였다가 15시경부터 흐렸습니다. 바람은 북서풍이 초당 5 내지 8m로 불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령화 24도, 낮 최고기온은 령화 21.1도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6도로서 평년보다 3도, 어제보다는 2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령화 7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자강도와 량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흐려서 삼지연과 랑림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3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령년을 비롯한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 내지 15m의 샘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량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백두산 지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5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단천과 미용천을 비롯한 함경 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 내지 15m의 샘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류가 23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통천 지방으로서 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류가 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룡,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눈이 내린 후 오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부터 개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연안 수역을 제외한 조선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까지, 먼 바다에선 3m 정도까지 높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으며 평안남북도 해상은 주로 개이고 황해남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함경북도, 황해남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연안 수역을 제외한 강원도와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과 옹진군으로부터 연안군까지의 연안 수역을 제외한 황해남도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오후부터 초당 최고 15m 정도까지 강해지고 물결은 강원도, 함경북도의 가까운 바다와 황해남도 해상에서 2m 정도까지, 강원도와 함경북도의 먼 바다에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함경남도 해상과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연안 수역을 제외한 조선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모레는 연안 수역을 제외한 강원도,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옹진군으로부터 연안군까지의 연안 수역을 제외한 황해남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샘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부문에선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